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서 현재 852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53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 모두 4,130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022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지표도 딴 때 못지않게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게 있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어제 대비 80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역대 최고점이 지나온 수요일이 최고점입니다. 7,175명 최고점인데요. 이 최고점 대비 지금 오늘 150명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가는데 이때 내려갈 때 급속히 내려가야 다음 주에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오늘 금요일인데 150명밖에 안 줄었다는 거잖아요. 토, 일요일 날에도 많이 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번 주에 피크가 있었던 775명을 확실히 돌파할 겁니다. 7,175명을 확실히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마 8,000명, 많게는 9,000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중증 환자는 그제에는 플러스였는데 어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는 852명,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에 이어서 계속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53분이나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령별 분포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분들이 총 852명, 60대까지가 711분, 비율로는 83.45%.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799명, 그래서 전체 대비 93.78%입니다. 신규 사망, 오늘 안타깝게 53분이 사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0대까지 하게 되면은 2분 빠지는 51분, 그래서 96.23%, 50대에 한 분 사망, 40대에 한 분 사망, 40대에도 가끔씩 사망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계속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전체 누계 사망자가 4,130명입니다. 60대 이상이 3,813명, 그래서 전체 대비 92.32%. 그러니까 60대 이상 사망자가 92.32%.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령층이 대부분의 사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령층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3차 접종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어제 이제 고무적인 것은 3차 접종 숫자가 하루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약 44만 명이 3차 접종을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528만 9천여 명이 3차 접종을 마무리해서 인구 대비 10.3%가 접종을 했고, 더 고무적인 것은 지금 3차 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거든요. 60대 이상의 3분의 1이 지금 3차 접종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60대 이상의 3분의 1이 동참을 하셨는데 가장 활동이 많은 60세에서 75세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변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3차 접종을 좀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특단 조치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제 특단의 조치는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지금, 예전으로? 네, 어쨌든 간에 그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영업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 등의 10월까지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회복시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신호가 갈 수 있고요. 그 강력한 신호의 내용은 뭐 영업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아예 집합금지를 해서 영업 제한을 한다거나 혹은 사적 모임 인원의 숫자도 확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국에를 오느라고 어디를 좀 들러서 왔는데요.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다른 분들하고 타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회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회식을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다 그러고요. 다른 분은 며칠 있다가 회식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사실 제가 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12월 달에 10,000명을 돌파할 것 같냐고. 그런데 저는 좀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경각심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는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예. 회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앞으로 확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이제 강력한 거리두기를 들고 나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확진 상황이 높아지게 되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밀고 나가는 거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방역 상황이 굉장히 나쁠 때는 방역 당국이 업소를 하기 전이라도 우리 국민 개개인 분들이 방역 당국에 미리 협조하셔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동량이 줄었다거나 아니면은 연말을 두고 스스로 우리가 뭔가 모임을 자제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통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언제나 강력한 방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에는 고려할 게 많다. 고려할 게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렵더라도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게 많습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이 방역 상황이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위험시설 다 폐쇄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뭔가 방역에 불만이 있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이다. 그러면은 강력한 법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저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국도 당국의 할 도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도 무언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했던 것 같은 그런 협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어차피 모임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서로 협조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 간곡히 제가 호소의 말씀으로 예. 제가 덧붙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이제 집요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뭔가 지금 저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조치였든지 간에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오늘 브리핑에서도 오늘 그 정부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10%예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절반 정도가 그 10%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800명 이상 증가한 위중증 환자 숫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의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하지 않은 10%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싱가포르처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분들은 어차피 백신 거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놓고 다른 분들한테 하자. 근데 백신 이미 1차, 2차 맞은 분들한테 3차 맞추고 4차 맞추고 5차 맞추면 뭐 합니까?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이 여전히 한 100만 명 수준으로 있는데
가장 위험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팔을 걷어붙일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정부가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도 고령층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치료비라든가 입원비를 본인 부담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조치 내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특히나 개인 방역 수칙 지켜주시고 모임과 이런 것들은 취소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새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죠. 일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 왜 반대를 하고 왜 이것을 권고를 하는지 그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는 게 일단 정부로서는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면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치명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진 환자의 숫자를 좀 줄이는 게 방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역의 일차 목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확진 환자 중에 매일 발생하는 7,000명 정도의 확진 환자 중에서 5분의 1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0세부터 11세까지, 만 11세까지는 어차피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12세부터 17세까지는 백신 접종률을 좀 높여가지고 이 연령대에서라도 나오는 확진 환자들의 숫자를 줄이면 방역의 결과로서 나오는 확진 환자들의 규모를 좀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방학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상징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10대에서 나오는 확진 환자들의 비율이 적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12세부터 17세까지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백신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필수고 꼭 권장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일반 건강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이 2달 후에 지금 시점에서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이제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학원이라든가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청소년들한테 강제로 접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도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입장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 방송에서 예전부터 좀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두 분은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심근염의 우려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독려하진 않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입장은 동일합니다. 입장이 저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는 당국이 이제 제가 입장 변화를 하지 않도록 당국이 만든 측면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는 거죠. 자, 당국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 상황이 나쁘고 그다음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했다는 거죠. 당국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그러면 방역 당국이 여태까지 많은 백신 접종 후 사망, 명확히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도 당국이 인정 안 한 것도 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당국이 잠재울 정도로 이전에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는 한에는 당국이 지금의 기조, 충분히 설명한 것은 맞지만은 지금의 기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관련한 백신 접종은 전문가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한 목소리입니다. 위험 대비 이익이 워낙 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17세 이하의 어린 연령대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어린 연령대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 물어보면은 전문가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위험 대비 이익, 이익 대비 위험이라고 하는 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반듯하게 잘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당국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마치 의무 접종과 같은 인상을 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달 전에 가졌던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적합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역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나빠진 방역 상황 때문에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방역 상황이 좋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위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서 백신 접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은 누가 뭐라 안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무언가 잘못한 게 없나 하는 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다른 때가 되면은 방역 당국에 대해서 제가 뭔가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럼 추가로 한 하겠습니다. 가지만 제가 더.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세, 17세 소아청소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안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60대 이상의 고집 부리는 백신 미접종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2, 17세의 소아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굳이 필요가 없는 백신을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안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60대 이상의 미접종 고령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상 반응이라든지 그게 혹시 내 케이스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우려가 가장 크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청소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쌓여진 데이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두 분이 좀 판단하시기에 지금 갖고 있는 우려가 데이터가 말해주는 우려보다 좀 더 과도하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우려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10대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10대 사망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백신 접종의 동기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더 큰 거예요, 위험에 비해서. 왜냐하면 코로나로 사망한 애가 500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0대의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기저질환자가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데이터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위중증 환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상황보다 더 많은 위중증 환자가 10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확진자 규모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런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중증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위중증화에서 사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이제 있으면 좋겠죠. 이 데이터는 제가 지금 손에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데 위험 대비 이익이 큰지 아니면은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지 이것은 제가 좀 더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